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빵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필규 형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처음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첫글. 네, 천님, 우리의 법에 한동훈 대표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건강 잘 되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님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6년 1월 26일 방송 국힘 최고위 한동훈 집회 당기강 해쳤다. 오늘 최고위원 했죠. 오늘하고 월요일하고 이번 주 두 번이 오늘 월요일이죠. 그다음에 목요일 날 오늘은 장동혁이 참석을 안 했고 오늘 오후에 장동혁이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참석하는데 지금 뭐 그때 제명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건 뭐냐? 이게 미리 무슨 약을 치는지 모르겠는데 국힘 윤리위에서 오늘 김종혁에게 탈당 공고 결정을 했다. 이 탈당 공고라는 게 뭐죠? 여러분 이 탈당 공고를 누가 쓴 겁니까? 홍준표가 썼죠. 홍준표가 이 박근혜 대통령을 잘라낼 때 탈당 공고했습니다. 이 탈당 공고라는 거는 왜 이게 강력한 거냐면 공고라는 거면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거잖아요. 스스로 탈당을 공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원 당규상 어떻게 되냐면 탈당 공고를 했는데 열흘이 지나도 스스로 탈당을 안 한다. 그러면 바로 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당 공고라는 건 그냥 말이 공고지 그냥 제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강제적으로 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열흘 동안 스스로 안 나간다.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했습니다. 홍준표가 탈당 공고를 했고 탈당 공고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을 안 하니까 결국은 홍준표가 제명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이제 똑같은 케이스로 김정혁이 이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헬리송님 더 이상 못 참겠다. 대표님 나서네요. 육칠연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지금 퇴근 중 다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정말 저희들은 참 열심히 살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발언은 뭐냐? 지난 토요일 날 집회를 할 때, 이 신지오 아시죠? 어벤져스 같이 진행하시는 분, 그 다음에 전 국회의원, 그 신지오 전 의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를 찍어내면 한동훈과 함께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1년 전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던 건 일무 1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이 신당 창당에 대해서 그 신지호 씨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그 쇼츠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오히려 그 이현정 위원은, 아니, 이러다가 계속 이렇게 힘만 뺄 거냐 안 해서, 그냥 어느 순간에는 결정하고, 나가서 한동훈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신당 창당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의 그 신지호 의원이 그 대화 속에서 신지호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 아니죠. 우리가 다시 국힘을 접수해야죠. 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생각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신지호 의원이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지호 의원 같이 그럼 강력한 그 국힘에 눌러 앉아야 된다. 국힘의 물귀신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런 발언을 갖다가 그 한동훈의 지지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다. 이거 저기 영상이 있습니다. 마이크 잡고 한 발언이에요. 그렇게 10만 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를 찍어내면 나가서 한동훈과 함께 우리의 길을 간다는 거 뭐야? 한동훈과 함께 창당해갖고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신지호 의원이 이렇게 골수 국힘에 주저앉아야 된다. 국힘 귀신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한동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지호보다 더 강력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라서 제가 오늘 헤드라인으로 썸네일로 썼습니다. 네, 헬리성님, 창당이죠? 네, 지금 조짐이 있는데 제가 그 조짐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 이게 트럼프 얘기하고 이해찬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드디어 이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역시 트럼프는 트럼프예요. 자, 어쨌든 천조를 갖다가 사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재명한테. 그리고 이제 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핵우산 줄 테니까 북한을 책임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1차적인 방어의 책임은 미국이 아니라 1차 방어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핵무장을 하던 뭐 우리 핵을 쓰던 뭐 핵을 배치를 하던 그거는 이제 니네 선택 사항이고 우리는 어쨌든 뭐예요? 전쟁이 나면 1차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야? 니네들이 알아서 막아. 지금 이런 얘기예요. 트럼프의 논리는 뭐냐면 야, 니네들 보니까 각국에 무슨 방산 수출을 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도 많이 팔았잖아요. 뭐 탱커 한국의 뭐 K2 전차인가요? 탱크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개 지금 뭐 팔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 사실 이게 필리핀도 한국에서 많이 사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필리핀 기사를 갖고 보면 이런 그 군함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중국하고 지금 이게 접경 문제로 굉장히 지금 필리핀도 골치를 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한국에서 수주를 해갖고 그렇게 갖고 군함을 갖고 옵니다. 뭐 헬리콥터 이런 것도 한국에서 수주해갖고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논리는 그거예요. 야, 너희도 방산 산업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방산에 엄청 많은 국방비에 지금 예산을 쓰고 있고 뭐 여기저기에서 뭐 너희 뭐 사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 정도면 니네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논리를 세우고 있어. 그리고 니네 잘 살잖아. 쉽게 얘기하면. 니네 잘 살잖아. 옛날에 대한민국 뭐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일차적인 책임은 니네가 져라. 우리는 미군을 갖다가 조종해서 빼겠다. 지금 이렇게 미국 감축을 전제하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안보적으로는 주가가 뭐 지금 오늘도 뭐
코스닥도 코스피 5천 찍은다, 코스닥도 뭐 천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주식에 관련해 갖고는 중요한 것 중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은. 그게 뭐냐면 세계 나라 중에 유일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금 전쟁이 끝난 종전이 아니잖아요. 휴전 상태잖아요. 언제든지 전쟁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해갖고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런지 또 이걸 막기 위해서 이재명은 얼마나 또 돈을 갖다 바쳐야 될지 지켜볼 그런 대목이다. 육칠원생 한동훈님, 한동훈 주변분들이 징계를 많이 받을수록 그들의 그늘이 되고 비빌 언덕이 되고 안식처가 될 신당 창당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겁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명분과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똘마니들 강팍해져라. 그거 꼴통들 스스로 들어가 처박힐 깊은 함정은 니들 손으로 깊이 깊이 파거라. 그렇습니다. 헬리성님, 육천생 한동님, 조금 전 함은경 TV 보고 왔는데 다음 탈당 권유 본인이라고 했죠. 아, 함은경을 지금 뭐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어제 그 이렇다라 방송할 때 그 혹시 안 보신 분 한번 보세요. 이렇다라 방송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함은경 씨가 제대로 옛날에 운동권 출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진행을 잘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 당대표 사퇴해라. 장동혁 사퇴해라. 이 구호에 연호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함은경을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하는 건 이제 이해찬 얘기인데 정말 73세에 어제 갑자기 죽었다고 속보가 떴습니다. 그 베트남에서 베트남 출장 중에 별세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73세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으로는 사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죠. 그죠? 요즘 뭐 80세에서도 배지 달고 활동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참,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애통하는 마음으로 5일장을 갖다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그 보수 입장에서는 뭐라 운이 좋다고 그래야 될까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찬은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노무현하고 정권을 나눠먹은 사람 아닌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노무현이었지만 노무현이 갖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 권력의 50%, 나머지 50%는 이해찬. 뭐 이런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해찬이고 또 이해찬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선거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선거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압승을 갖다가 이끌어낸 게 이해찬이죠. 사실은 제가 이거 뭐 방송을 갖다가 제가 방송한 건 안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방송했던 그 이렇더라 채널 그걸 한번 보시면 그 이해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해찬 그러니까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냐 그건 전 이해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맨 처음에 이해찬을 갖다가 잘 포섭을 했고 그래서 이해찬이 이재명하고 이렇게 힘을 합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생각한 그 비명 행사가 가능했죠. 그래서 친명계를 다 세우는 거를 이해찬이 그냥 용인을 했고 도와줬고 그래서 압승을 거두게 된 게 결국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해찬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해찬은 이번에 그 22대 총선뿐만이 아니라 21대 총선에서도 압승을 했고 어쨌든 이해찬의 경력은 정말 선거의 제왕이라고 이해찬이 얘기한 게 뭐냐면 20년 통치론이에요. 20년 동안 정권을 뺏기지 않고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그렇게 호황기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전략가이자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트남에서 별세를 했다. 그런 일. 저도 사실 좀 충격적이었어요. 뭐 왜 죽었는지 뭐 원인은 안 나오니까 이제 알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아이고, 예. 아, 여러분이 또 글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의 글을 읽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백이 형님, 완전 독재, 공산당이다. 그 극우가 뭐 공산당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할 수 있어요, 극우들이. 네, 육천생 한동훈님, 여의도에 모이신 그 많은 귀하신 분들이 결국 합리적인 중도개혁 보수를 대표하는 한동훈 표 신당 창당의 초석이요. 일당 100 기수가 되어 국의 대열 앞에서 한동훈 대표와 가열차게 나갈 것입니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그렇게 지지할 것이고요. 천님, 여기가 공산국가인가 말도 못하고 사냐. 함은경 의원님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황견수님, 리에찬, 왜 사회장으로, 가덕장으로 하면 되지? 독사 같은 놈이죠? 8.15 유공자라고. 그렇습니다. 난 왜 이해찬 죽었다는 소식이 슬프지가 않고 속이 시원할까요? 표정 관리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님. 네. 아,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이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한동훈도 이게, 이렇게까지는, 될 줄 모르는 거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도 깜짝 놀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번 토요일 집회는 우리 보수의 역사에 기록이 될 만하다. 이거 뭐 경찰 추산으로 5만 명, 뭐 주최 측에서는 10만 명. 지금 그렇게 한 1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리기 위해서 제가 항상 역사적인 거는 왜 이 쇼츠 영상으로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속시 영상으로 여러분 뭐 보신 분도 아이고 낮에 올렸는데 벌써 664분이 보셨네요. 자, 한번 요거 짧은 영상이니까 1분 미만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왜 소리가 안 들리죠? 잠깐. 지금 인터넷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애들하고 같이 합세된 거 무식해서 끝이 안 보이는데. 그래 아까 이거 말이 안 돼. 아까 요걸 한번 해봤대요. 요걸 한번 해봤는데도 반응이 없더랍니다. 저도 한 달 전에 모여있는 거 몇 번 봤거든요, 시간에서. 저 민노총 애들이 합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도 인원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젊은 애들 여러분 거기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인원이 뭐 너무너무 많아갖고 끝이 없으니까 극우들이 반대 집회를 한 50명 나왔대요. 김정효 대표 얘기 의하면 최고위원 얘기에 의하면 한 50명쯤 그 반대 집회에 극우들이 나왔는데 그 10만 명이 보인 거 계속 지금 행진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연히 이게 녹음이 된 거예요. 녹음이 된 영상을 갖다가 올린 건데 완전히 지금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 하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이거 그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한동훈 지지자가 이렇게 많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합세를 한 거다. 아니 도대체 민노총하고 한동훈하고 친합니까? 적 아닙니까? 민노총 어떻게든지 한동훈 잡으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민노총이 한동훈 그 지지 집회에 나와갖고 인원을 동원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정말 이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고 정말 이게 보수의 역사를 갖다가 다시 쓰는 그런 기록적인 날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놓고, 이 현상을 놓고, 지금 이제 극우와 친한동훈계가 갑론을박을 하는데, 박상수, 연인원 10만 명, 행진 행렬이 끝이 없었다. 김정혁, 제주 울릉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장해찬, 박박 끌고 막 겨우 2천 명이다. 그 다음에 박민영, 딱 봐도 100만 옮기던 좌파식 계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뭐 이걸 민주당에서 얘기했으면 또 이해가 가도 뭐 같은 당 안에서 참 우리가 이런 현상은 참 어처구니가 없죠. 같은 당 안에서 이렇게 한쪽은 디스를 하고 그러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유병선님, 한동훈 끝까지 응원합니다. 박영애님, 탈당 안 하고 끝까지 한동훈 대표님 대통령 되는 날 기다립니다. 헬리송님, 저도 그 대열 속에 있었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헬리송님. 엄청 추웠다고 그러던데, 토요일에. 안은희님, 진짜 국힘 미쳤어요. 이런 당에. 대표님이 있어야 할지 서푼어치도 안 되는 인간들 감투 쓰고 앉아서 꼴값들 떨고 있어요. 참 힘드네요. 저도 힘듭니다. 황견수님, 한동훈 전 마음고생 너무 속상해요. 헬리동 에라 구구들아. 9981. 예. 자,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가 너무 감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것에다가 그 이제 일이 있은 다음에 한 컷에다가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입니다. 가짜 보수들이 진짜 보수 내쫓고 보수와 대한민국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추운 날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입니다. 한 컷에다가 글을 올릴 정도로 한동훈 대표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흥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토요일 날 사건이 우연이 아니다. 사부리 형님, 탈당은 한 대표와 함께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아직 책임당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오늘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를 했던 국힘에 이 박성훈 대변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다만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부 한동훈 지지 세력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당의 기강을 해치는 발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단독 해갖고 국힘 최고위에서 장동영 퇴진 의원의 친한계 인사 징계해야 목소리가 이 친한계 인사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함은경이죠. 자, 이거를 갖다가 이 단독을 갖다가 국민일보에서 냈는데 그 해당 부분을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광한은 누구라고요? 그 장동혁 대표가 지명 최고위원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지명 최고위원직에 지명한 조광한이입니다. 네.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함은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 주말 제명 반대 집회에 참석 연단에서 장동혁 퇴진 등 해당 행위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반응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해당 행위가 계속 벌어지는데 당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니 그런 행태가 만연해진다며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다른 참여 조 최고위원의 의견에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대변인이 그런 기자회견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의원이 이렇게 돼. 당기강 12호가 오늘 아침 국힘 최고위에서 지난 주말 집회가 당의 기강을 해치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다.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원 생활장님, 제명을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분노를 신당 창당의 열기로 돌리면 한동훈이 국짐이란 족쇄를 뚫고 하늘 높이 날아갈 멋진 날개를 달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리성님, 67년 한동훈님 맞습니다. 명희님, 우재준 뭐하냐? 아이고. 지금 86분이 보고 계시는데, 숫자가 좋습니다. 86. 구독 한 번씩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13,200명. 13,200명이 됐어요, 구독자가. 여러분이 1월 안으로 구독을 갖다 좀 눌러주시면, 1월이 지금 한 5일 남았는데, 하루에 200분씩만 눌러주시면, 14,000명 구독자가 2월 달부터 되지 않을까.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술라미님, 장동혁, 윤통, 윤어게인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명분은 정말 차고 넘칩니다. 예, 술라미님. 제가 이 명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김종혁의 이 참 심각한데, 김종혁이요. 일단은 윤리위원장을 갖다가 이제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각했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기피 신청은 뭐냐? 윤민호 위원장이 나와 한동훈에 대해 마피아 뭐 테러리스트 미리 범법행위를 예단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아니 판결하기도 전에 그렇게 미리 나를 갖다가 뭐 마피아 테러리스트 하고 기피 신청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어제 그제 23일 저는 지금 기피 신청 기각을 했다. 문자로 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달력을 보면요. 오늘 26일이잖아요. 자, 최고위원회에서 어쨌든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고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거기다가 함은경을 갖다가 징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장동혁은 오늘 참석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후에 퇴원했다고 그랬습니다. 회의는 오전에 있었고.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김종혁에 대해서 윤리위가 최고위가 아니라 윤리위원회가 결국은 뭐예요? 공고 공고 사태, 탈당, 탈당 공고, 탈당 공고를 갖다가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 속보를 이게 6시쯤 얘기해요. 6시쯤 속보를 막 떴는데 국회윤리 김정혁의 탈당 공고를 결정했다. 국회윤리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이 이유다. 당무감사위는 당원 조건 2년 했는데 윤리 더 센 거죠. 예. 당무감사보다 더 센 이거는 이제 제명이니까 열흘 동안 스스로 탈당을 안 하면 공고를 했는데 그냥 강제적으로 제명할 수 있는 게 이 탈당 공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 여기서 즉각적인 반응을 냈는데 김정혁 징계에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다.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 질서 다 내버렸다. 진짜 보수 지켜내야겠다. 앞장서겠다. 김정혁 열흘 지나면 제명 유수되는 극악 처방이다. 김정은, 윤석열 입틀막하며 폭정적이다 계엄.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한 6시쯤 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21분 전이잖아요. 이 속보가 뜨고 한동훈이 페이스북에다가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뭐라고 의견을 냈느냐.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입니다. 공당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내다버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 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제가 달력을 보여드렸죠. 자, 최고위회가 한 번 더 열립니다. 목요일 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랬죠. 서정욱 변호사는 29일 날 결국은 결정하지 않겠느냐. 한동훈 제명을. 이렇게 제가 예측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미리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게 의견이 두 가지로 딱 갈려요. 자, 첫 번째 의견은 뭐냐? 첫 번째 의견은 지금 토요일 날 그 집에 보니까 10만 명이 모였더라.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는 완전히 지금 깨빡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은 한동훈을 살려두자. 지금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제명 안 할 것이다. 질질 끌 것이다. 어쨌든 지방선거에 한동훈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을 갖다 여기서 제명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성동구, 서초구 뭐 이런 데에 사는 한동훈 지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절대 국지만 안 찍죠. 제명을 미리 해버리면 찍겠습니까? 안 찍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갖다가 지금 제명하면 안 된다. 라는 의견, 그러니까 29일 날 제명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 하면, 한동훈을 29일 날 제명 처리할 거다. 라고 하는 견해가 또 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뭐냐? 지금 장동혁은 외통수에 걸렸다.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건 뭐냐? 완전히 뭐 고성국을 비롯해서 극우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 빨리 한동훈을 제명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갖고 뭔가 으쌰으쌰하고 가야 이길 거 아니냐 선거에 지금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장동혁이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태어난 것도 제가 빨리 태어난 거잖아요 생각보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결국 외통수에 걸렸기 때문에 장동혁은 29일 날 한동훈을 제명할 거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첫 번째 견해가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견해가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동훈을 불쏘시개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때 선거가 코앞이에요. 이용해야 때문에 제명을 미뤄야 된다. 시간을 좀 끌어야 된다. 29일 날 제명 안 한다. 이쪽은 뭐예요? 이제 외통수에 걸렸기 때문에 빨리빨리 제명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게 제명할 것이다. 어느 쪽에 만원빵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또 만원빵이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는 두 번째 안에 한번 만원빵 걸겠습니다. 제명한다. 제명한다에 네, 제가 만원빵 걸겠습니다. 두고 봐야죠. 이제 어떻게 그게 나올 거지. 네. 아, 술라미님. 이게 명분 읽었고. 이은경님. 한 대표님은 국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통일교 신천지와 그우들 때문에 당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할 수 없습니다. 창당하셔야 해요. 제가 뭐 1년 넘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동의합니다. 황견수님, 한동훈 전님 73년생입니다. 예, 맞아요. 한동훈 대표님은 73년생이고 저희 구독자 동명이인이에요. 네, 이분은 6, 7년생, 제가 그래서 6, 7년생 한동훈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저희가 한동훈 대표님 73년생이 맞습니다. 사필경님 제명하겠죠? 아, 저하고 똑같이 만원빵? 네, 제명의 만원빵. 양희님, 지선 끝나고 나면 제명? 미친다. 아니,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표를 조금이라도 얻어야 되기. 제가 그랬죠. 이건 대통령 선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표가 그냥 몇백 표 차이로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이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다 포기를 하고 안 찍어주면 국힘 후보에 대해서 국힘 후보들은 많이 낙마를 할 거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캘린더를 지금 보면 29일 날 제명 결정이 나올 이게 뭐예요?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이 들어간 상태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김정혁 건을 갖다가 좀 유추해 보면 이제 한동훈을 제명할 거라는 그게 조금 더 강하게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게 발표가 나고 김정혁의 그 탈당 공고 그러니까 뭐 제명이나 똑같은 거죠 탈당 공고가 탈당 공고가 나오고서 박상수 변호사가 바로 거기에 대한 반응을 올린 건데 이 피조사인은 누구냐면 김종혁이에요. 자 김종혁은 한동훈 전 당대표 신땡땡은 이제 신지호겠죠? 우리가 유추해 전략기획총 부장이니까. 그 다음에 윤땡땡은 뭐야? 선임대변인? 예, 윤희석이겠죠? 그러니까 뭐야? 김종혁은 한동훈, 신지호, 윤희석과 연합해 당원제 8조 3 개파 불용을 위반하고 개파를 형성해 윤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미디어에 출연해 조작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출당, 탈당을 공고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JTBC에 나와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갖고 그런 얘기예요. 예. 이것 때문에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는 그 박상수 변호사의 그런 외침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이제 고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건 뭐냐면 사필형이 김정혁을 이미 제명했으니 그렇죠. 이게 제명이나 똑같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막 열흘 동안 자진 탈당을 안 하면 강제적으로 탈당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권고다. 탈당 권고다. 그러니까 원래 제명이 제일 센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탈당 권고인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제명이나 탈당 권고나 똑같은 거예요. 열흘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지.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고무적인 건 뭐냐면 이 심지어 언론에서 지금 이걸 부각을 시켰는데 우리를 찍어내는 대로 우리는 한동훈과 함께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10만 명 앞에서 마이크 잡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 추운 날. 이 심지어 의원이 이렇게 생각이 아주 큰 변화를 갖고 있다. 그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국힘에 뼈를 묻어야 된다는 건 아마 심지어 의원만큼 강력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의원이 이렇게 변했다는 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신당 창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겼다. 이렇게 지금 뭐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이렇게 그냥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있다. 그게 제가 오늘 썸네일에도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발표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했던 집회를 갖다가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날 1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총집결 이렇게 했고 그때 너무 재밌어요. 이 제목을 보세요. 국민의힘 책임당원 비대위야. 책임당원 비대위야. 너무 제목을 잘 짓지 않았습니까? 책임당원이인데 책임당원이 비상대책위원을 만들었다. 위원회를. 그래서 이렇게 한동훈을 절대 출당시키면 안 된다. 제명하면 안 된다. 라는 지금 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보여준 그 스케줄을 보면 그 달력에 스케줄을 보면 이게 지금 그 제명할 확률이 높거든요. 29일 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명이 났다. 31일 날 완전히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24일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 제명을 하냐? 제명 철회, 장동혁 사퇴 이걸 갖다가 외쳤는데 만약에 여기서 제명이 결정되면은 이틀 후에는 뭐 완전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정말 그 이번 주가 아주 분기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 29일 날 결정을 하고 뭐 탈당 공고 뭐 이런 거 제명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장동혁처럼 아니, 그러니까 그 김종혁처럼 뭐 탈당 공고 이렇게 만약에 하고 만약에 31일 날 이걸 한다. 만약에 이때 한동훈이 나타나갖고 신당 창당을 10만 명 앞에서 선언하면 정말 대박 아닙니까? 여의도가 완전히 다 판세가 바뀔 것 같은데 여의도 판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켜봅시다. 뭐 이번 주래야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지켜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지금 이제 국힘은 지금 무슨 극우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 뒤에서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김정일이 하도 기가 막혔는지 갑자기 기회주의자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여기저기 눈치만 살피다가 유리하다 싶으면 넙죽전한다 이런 거죠. 무슨 기사를 캡처했느냐? 국힘 신동욱 최고위원. 완전히 지금 극우의 대표적인 스피커로 활동하는 게 신동욱 아닙니까? 그 조선일보 앵커로 있던 정말 내가 가장 크게 실망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에요. 조선일보 때 그 정의감은 다 온데간데 없고 지금 왜 이게 극우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지 계엄 잘못됐다 하고 넙죽절을 했답니다. 윤석열과 선긋기를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뭐 때문에? 배지 때문에.
자, 이 기사를 보면, 이 캡처한 기사, 그 해당 부분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24일이면 어제 그제죠. 경남 사천시 문화예술관에서 열린 서천호 국민의힘 사천 남해하동 국회의원 의정보고 특강에서 저는 계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것을 똑바로 잡으려고 헌법적 절차적 가치를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간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게 하려고 노력해 온 것이라며 계엄 문제도 과감하게 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가겠다. 그런 게 뭐예요? 우리 좀 찍어주라. 이런 거죠. 제발 좀 저희 좀 찍어주세요. 만약에 이게 영남에서 이게 경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영남에서도 우리를 외면하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 이렇다라 방송에 있죠. 지금 그 국힘은 갈 길이 어느요? 뭐 보나마나 뭐 20% 미만으로 그렇게 확실하고 폭망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얻느냐? 영남에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서울 절대 안 됩니다. 경기 절대 안 됩니다. 뭐 충청, 강원, 뭐 다물, 전라도 절대 안 됩니다. 믿을 구석은 이제 영남밖에 없어. 근데 영남 소수 정당으로 남아야 되는데 만에 여기 경남에서 지금 이 넙죽절을 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영남에서조차 국힘을 안 찢어주면 국힘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했어. 큰 절을 하고 제발 계엄은 잘못됐습니다. 계엄은 내란입니다. 예, 계엄은 미친 겁니다. 윤석열이 나쁜 놈입니다. 넙죽절하고 제발 우리를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넙죽절을 했다. 김정일이 그걸 보고 갑자기 기회주의자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국힘은요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쉽지가 않느냐? 여기 보시면요. 자, 이분들의 구호를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집회를 했던 그 프랑카드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하라. 그러니까 뭐야? 지도부 사퇴, 장동혁 사퇴하라예요. 그다음에 뭐야? 한동훈을 내친다면 국민의힘 각오해라.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10만 명이 지금 모여갖고 한동훈은 지켜내자. 한동훈을 지켜야 된다. 장동혁은 사퇴하라. 요게 해당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리고 뭐야? 한동훈을 만약에 내친다면 국민의힘은 각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끝까지 한동훈이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 권력을 쥐고 이 장동혁과 극우 세력을 몰아내고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장악해서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게 10만 명 아니라 100만 명이 모여도 그거는 이루어지지가 않죠.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아니, 왜냐면 그거는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투표로 해갖고 4년마다 우리가 하는 국회의원 투표로 해서 뽑힌 사람들이고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뭐 외친다고 뭐 스스로 뭐 그구들이 내려오고 그냥 뭐 딴 데로 갈 이유도 없고요. 아니 그 장악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투자와 피를 흘렸는데 그 아까운 거를 내 목숨 같은 거를 놓고서 어떻게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그 제가 영화고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드라마에 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들을 갖다가 죽여요. 아들을 죽이는데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예요. 아들을 왜 죽이느냐? 자기 그 회사의 뭐 비자금, 비리를 갖다가 그 깔려고 하니까 아들을 죽여요. 그러면서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회장이 그 자기 오래된 비서실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제 큰아들이었거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큰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내 첫 번째 아들은 뭐냐? 이 회사야. 내가 피땀 흘려 세운 이 회사. 그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아들, 뭐 큰아들이고 자식 없다는 거야. 죽이는 거는 그냥 일도 아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덕화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들이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차지한 그 국힘인데 이거 뭐 10만 명 아니라 100만 명이 모여서 무슨 한동훈 내친다면 국힘 각오해라 이렇게 겁박을 하고 국힘 지도부 사퇴해라, 장동혁 사퇴해라 이렇게 외친다고 장동혁이 사퇴가 되고 그구들이 물러가나요? 그냥 이거는 그 한동훈의 지지세가 이 정도 많다는 이제 그런 의미이지 여기서 외치는 구호가 이루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뭐 지도부가 사퇴할 리도 없고 그렇다고 한동훈 내친다면 뭐 국회의원 어쩔 거야? 어쩔 거야? 때려부셔갖고 뭐 서부지법 때려부시듯이 다 감옥 갈 거예요? 뭐 어쩔 거야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 제가 가만히 조광한 해당 행위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변론을 사고 있는 거죠. 이 장해찬이 얘기하는 폼새를 보세요. 경찰 추산 1,500에서 1,700명이다. 확인받았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거짓말을 갖다가 입에 달고 사나요? 아니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영상 그냥 잠깐 봐도 이게 1,500명입니다. 아니 잠깐 봐도 그게 1,500. 근데 그걸 갖다가 경찰한테 확인받았다는 거야. 아니 이런 친구가 여의도 제가 여의도 연구원은 그 브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그 국힘의 힘에 하는 그 브레인의 역할을 그 브레인에 이런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게 이게 그래도 국힘에 아직도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한동훈이 국힘 안에서 내쳐지지 않고 국힘 안에 머물면서 국힘을 갖다가 바로 세워야 된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정말 돌아가는 현상을 보시면 모르겠나요? 박민영, 이 장혜찬하고 똑같은 부류죠. 미디어 대변인. 나라 지키기 등은 어때? 여론조작 범죄, 피의자 지키기 버스 대절까지 해서 이게 난리를 친다. 비아냥 거리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이런 게 그 국힘의 현실인데 이 현실을 외면하고 뭐 한동훈이 뭐야 쫓아내갖고 다 쫓아내고 장악해갖고 뭐 그런 걸 갖다가 세울 거다. 그래서 국힘에 했고 뭐 22대 어쨌든 우리 목적은 22대 대통령으로 한동훈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황견수님 신당 창당하면 당비 2만 원, 3만 원, 5만 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신당 창당하면 제가 그래요. 돈 걱정하지 말라고 제발 사람 걱정, 돈 걱정하지 마라. 뭐 신당 창당하면 2만 원, 3만 원만 내겠습니까? 정현진님 신동호 개실명. 아니,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지. 극으로 가려면 끝까지 극으로 가든지.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넙죽절하면서 또, 계엄이 잘못됐다. 이건 또 뭡니까? 정영진, 국힘 망이야. 사백영님, 국힘,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죠. 그, 사백영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들 수가 있죠. 자, 어제 일요일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이재명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혜원, 지명철에 이틀 만에 금요일 날 청문회를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 만에 지명철에 고 잘라냈어요. 이유는 뭐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혜원이 무슨 뭐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 첩보를 들어왔는지 배현진이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혜원, 짧게 끝날 촉박 드라마. 이 와중에 성동을 지역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있던 정황 확인했다. 청문 검증동 구성원들에게 보복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 미리 포를 놨습니다.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또 박지원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이혜훈이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 도와달라. 전화 왔지만 박지원이 거절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잘 지내세요. 이렇게 거절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떨어진 원인이 뭐냐? 왜 이게 했느냐? 부동산, 입시, 병역, 갑질, 이게 이걸 갖다 4대 영린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영린이 뭐냐? 부동산 문제, 입시 문제, 병역 문제, 갑질 문제. 이걸 4대 영역을 골고루 터트린 사람이 뭐냐? 골고루 갖고 있는 사람이 이해운이었다. 그래갖고 낙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거죠. 이해운을 갖다가 통해서 듣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지 않습니까? 청문회 때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묻습니다. 내란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은 다 일일이 판단하고 그 새벽에 다 나오셨을까요? 계엄 옹호 발언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고 계엄을 갖다가 끌고 나왔습니다. 이게 청문회 질문이에요. 여기 부동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질문에. 네, 부동산이고 무슨 뭐 학교고 뭐 비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내란이에요. 계엄이에요. 자, 이해운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사과는 국민들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겠습니다. 내란 맞습니다. 윤석열 죽일 놈 맞습니다. 김건희 죽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거는 감옥 가도 쌉니다. 거기에 잠시 동조했던 제가 미쳤었나 봐요. 사과는 국민들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내란, 계엄은 내란이다. 윤석열, 김건희는 나쁜 놈들이다. 를 갖다가 끊임없이 엔들리스로 반복하겠습니다. 이거 영상 한번 따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영상 땄잖아요. 영상 땄으니까 뭐예요? 아니, 왜 이런 애를 갖다가 700조가 되는 그 예산처 장관으로 세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위헌정당 해산. 네, 그 사표기자님 말씀대로 위헌정당 해산에 어떤 그 이제 하나씩 쌓아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갖다가 쌓아갖고 결국 명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에 넘겨야 되지. 그거죠, 그거. 네. 쌓아가는 명분 중에 하나로 이용을 선택했다. 네, 정현진님 내란당으로 해체되어야. 네, 좋습니다. 석자님 아니요. 한동훈 제명 안 해도 기권입니다. 네, 지금 안 뽑아. 열받았어. 네, 국힘 안 뽑아. 아마 석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장경원 정책관에서 완전 바닥을 보였습니다. 육천생활위 저는 당연히 극우와 극우 떨거지들이 물러나고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명 안 해도 투표 보이콧이 다 똑같은 생각 하시네요. 지금 상태에서 정말 국힘을 누가 찍겠습니까? 네. 황견수님, 고성국, 장해찬, 박민영, 네, 김민정, 김재원 보수 분열 주장한 놈들. 서필기자님 그냥 망 안 되고 잔인하게 갈갈이 찢어지기를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힘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반대쪽을 보잖아요. 이제 정청래 장동혁과 대비되는 정청래 당대표 아닙니까 똑같이. 정청래는 뭐냐면 아주 무식하게 지금 자기가 권력을 틀어지고 밀고 나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뭐가 지금 기사가 나왔느냐. 정청래 팬클럽 청솔 포럼이 내일 출범한 이제 팬클럽까지 나왔어. 이게 뭐냐? 노사모를 벤치마킹한 거라는 거야. 포럼 관계자가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한다. 우리 정청래를 사랑하는 모임 만들려 한다. 그래서 청솔 포럼이다. 이게 왜 청솔이라고 썼을까요? 자, 풀을 청에 거느려서 푸른 소나무처럼 흔들림 없는 마음이다. 혹시 정청래의 호가 청솔인가요? 그래서 청솔 포럼인가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호를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내일 정청래도 참석해서 강연 이게요. 뭐 지금 합당한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대놓고 막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합당
맨 처음에는 뭐 합당에는 의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요? 합당 반대 시위를 하고 있어요. 합당 안 된다. 그래갖고 합당 반대 뭐 이현주를 비롯해갖고 반대 반대 반대. 근데 이거 반대도 소용없어요. 뭐 제명인의 마을에도 지금 합당 반대 뭐 이렇게 하고 저청대 사퇴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성래가 의연하게 어떻게 반응했느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전문을 공유했다. 너희들 흔들어봐. 그렇다고 꽃이 안 피나? 아무리 흔들러도 내가 정권을 놓칠 수는 없다. 이재명은 끝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국힘은 점점 이렇게 쪽으로 들어가고 정청래는 민주당을 장악하면서 점점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를 전후해서 위헌정당 해산 그게 나올 거고 그리고 선거 결과는 보나마나 쪽박을 찰 겁니다. 쪽박을 차더라도 장동혁이 안 물러날 거라는 지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왜? 어차피 선거에는 질 줄 알고 있으니까. 국힘 모든 사람들이 선거는 진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는 건 당연한데 지는 걸 이유로 해갖고 쫓겨날 이유가 뭐 있어? 우리 극우들을 똘똘똘 뭉쳐갖고 뭐 해야지. 근데 그것도 가능한 얘기가 전향길이 인정해주고 고성국이 인정해주면 당대표 물러날 리가 없잖아요. 걔네들이 뭐 인정 안 해주면 뭐 걔네들이 물러나라 그러면 물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냥 있어 우리가 다 카바쳐줄게 그러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야 고성국하고 전향길이 장도혁 그냥 유임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그다음에 그 나머지 떨거지들이 뭐 장해찬이나 뭐 박민영이나 이런 애들은 고성국 전향길 말에 찍소리 못하는 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힘은 결국은 영남의 소수정당으로 전락을 할 거다. 그런 당에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돈을 버는 건 힘들어도요. 오랜 기간이 있고 돈은 조금씩 이렇게 벌리잖아요. 망하는 거는요. 쫙 벼랑위에서 떨어지듯이 그냥 쫙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국힘이라는 보수를 갖다가 쌓아 올라가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거 깨먹는 거는요. 그냥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미 다 깨먹었어. 근데 이걸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10년 걸릴까? 한 20년 걸릴까? 새 출발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새 출발하시라. 예. 아, 아이고, 벌써 8시 반이네요. 벌써 1시간을. 자, 일단은 여러분의 글을 좀 읽기 전에 마무리를 좀 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령 방송과 이런저런 방송을 보내주셨습니다. 1월 19일에서 1월 20일까지.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보내주면 지선영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후원은 없었고 연구시 후원도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지선영님이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또 써주신 책글을 갖다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석자님, 신동욱 미친놈, 야릇한 욕심이 있는 자. 이 신동욱이라는 자가 오히려 장동혁보다 더 한동훈을 찍어내려 앞머리에 서고 있다. 양희님, 야양자는 한동훈 대선 때 일부러 와서 인지도 올린 듯. 그럴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야양자, 결국 이름 알렸네. 열정TV님, 구구들하고 말이 이제 안 통하더라고요. 오늘 구구랑 대화해보니 한동훈 이제 끝이라고 보고 이제 시작이라고 해줬어요. 한동훈은 이제 시작이죠. 네. 제가 그랬죠. 어제 그 이렇다라 방송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예. 그런 오퍼지 스피릿이다.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갖고 제가 1시간 동안 설명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어제 이렇다라 방송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숙자님, 저희 가족도 제명 안 하고 보이콧해도 기권입니다.
예, 양희님, 정청래 한동훈 따라하네. 잘 보고 있어요, 님. 한동영 대표님. 수고 많으세요. 잘 들었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되는 방송에,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주가 변수가 많아요. 과연 목요일 날 장동혁이 제명 결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면 토요일 날 두 번째 집회는 과연 떤 양상으로 진행이 될 거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욱이 이제 만약에 제명이 되면 열흘이잖아요. 이제 그것도 지금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최종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아마 목요일 날 김정혁 건하고 한동훈 건이 동시에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결정이 되면 이제 김정혁이 만약에 국힘에서 제명이 되면 한동훈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굉장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종의 기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저녁 편안한 월요일 저녁 되시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화요일 내일 저녁 7시 30분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황변수님이 세 번째 집회 어떨까요? 근데 세 번째 집회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발동이 걸리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0만 명이 모이지 않았으니까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 열기를 갖다가 이어서 아마 뭐 비슷하게 모이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뭐 한동훈을 갖다가 무슨 뭐 탈당 공고했다 제명했다든가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뭐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게 좀 발전이 돼갖고 그 신당 창당 집회로 발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서 한동훈 내친다면 국힘 각오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지금 구호인데 그래서 내쳤어. 그럼 국힘 각오를 어떻게 시켜야 돼요? 뭐 그거 때려 부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가 다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각오해라가 결국은 신당 창당을 해갖고 국힘을 갖다가
누르고 제가 얘기했죠. 한동훈 신당 상당되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보수 일당은 한동훈 신당이 보수 일당이다. 1년 넘게 지금 하는 얘기가 좀 그쪽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이 집회가 신당 창당 집회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67년생 한동훈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한국 많이 춥다 하는데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리핀은 감기가 유행이라서 다들 감기 걸려서 고생하고 있어요.